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일정을 통해서 주장 손흥민 선수가 돌아옵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런던 더비 경기의 최대 화두가 바로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 출전 여부인데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영국 매체인 웨스트햄 존까지도 손흥민 선수의 복귀를 경계하면서 만약 손흥민 선수가 돌아온다면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솔직하고 냉정한 분석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중요한 이유와 영국 현지의 최신 전망을 통해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를 보시기 전 런던 더비 핵심 포인트, 관전 포인트 프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매치 휴식기를 마치고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가 재개됩니다. 10월 19일 토요일 밤 8시 30분 킥오프하는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가 이번 일정의 문을 여는 경기이고요. 한준TV에서는 이 경기 1시간 전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가 확정 발표되는 선발 명단 발표 시점에 맞춰서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로 여러분과 함께 이 경기 지켜보고 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밤 11시에는 풀럼 대 에스턴 빌라, 입스위치 대 에버튼, 맨유 대 브렌트포드, 뉴캐슬 대 브라이튼, 사우스햄튼 대 레스터시티의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에버튼과의 경기 멀티골로 프리미어리그 통산 122호 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21위에 해당하는 대단한 기록이고 이번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복귀에 출전하면서 한 골만 넣어도 드와이트 요크 그리고 라임 스털링과 함께 123호 골로 공동 득점 19위,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20위권 이내로 진입하게 되고 멀티골 해트트릭까지 기록한다면 그 이상까지 또 단독 19위 내지 18위, 17위까지도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많은 선수들이 대표팀 및 연령별 대표팀에 다녀온 토트넘인데요. 소속팀에 남아서 열심히 훈련한 선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른쪽 윙백으로 또 오른쪽 풀백과 왼쪽 풀백 역할을 겸하면서 이제는 전천후 백업 자원 내지는 우도기에 대한 그리고 홈그로운 선수로서 또 스쿼드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제드 스펜스 선수가 2028년 여름까지 토트넘과 연장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선수가 팀그로운으로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명단에는 등록되지 못했지만 풀백 자원, 측면 자원에 대한 리빌딩, 선수 영입 과정이 조금 여의치 않은 가운데 스펜스 선수가 포스테코글 감독의 눈도장, 특히 이번 훈련 기간 동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이번 재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카라바오컵 일정이라든지 여러 컵 대회 경기들을 통해서 스펜스가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경기 앞두고 인터넷 매체 스포츠볼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훈련 복귀 소식을 크게 다뤘는데요. 토트넘과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앞둔 양팀의 선수단 상황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손흥민 선수의 상황을 전했어요. 스테이터스, 현재 상황은 메이저 덥트, 아직은 우려되고 있고 아직은 의심스럽다, 불투명하다고 했는데요. 부상 부위는 허벅지이지만 예상 가능한 출전 시기는 웨스트햄과의 10월 19일 경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3차례의 토트넘 공식 경기는 물론 국가대표 휴식 기간 동안 한국 대표팀의 경기도 결장했다고 알렸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지난 주말 이번 주 훈련 복귀 가능성이 구단 내 정보로부터 나왔다라면서 이제는 복귀가 임박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강도로 훈련할지 아직은 불분명하다면서 신중하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에 대한 스포츠몰의 공식 프리뷰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는 먼저 프리뷰를 내놓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상태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히샬리송, 오도베르 등 역시 훈련에 돌아오면서 출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도 이탈 자원이 있죠.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야심차게 영입한 도르트문트 출신의 독일 대표 공격수 니클라스 필크루크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 선수의 최신 상황이 어떤지도 이 경기를 앞둔 핵심 포인트라고 했어요. 양팀 모두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을만한 공격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담당 기자도 있고 웨스트햄 담당 기자도 있는 런던 지역 전문 매체거든요. 이 경기 승부 예측은 1대1 무승부로 전망했습니다. 언제나 예상하기 어려운 경기다. 특히 국가대표 휴식기 이후에는 선수들의 컨디션, 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양 팀이 치른 최근 두 경기의 내용과 결과를 돌아봤을 때는 두 팀 모두 이길 만한 상황은 아니다. 확실하게 이길 만한 안정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무승부를 예상하는 것이 조금은 합리적이고 안전하다라고 내다보면서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통계 매체인 스코어카 같은 경우도 이번 경기는 대량 득점이 나올 경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줄리안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하면서 모예스 감독 때와는 다르게 조금은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라인이 높은 축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점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토트넘도 비슷한 성향이다 보니까 치고받는 경기가 될 것이다.
특히 웨스트햄이 올 시즌 7라운드 경기까지 5경기에서 선제골을 내주는 등 조금은 불안한 출발을 했는데 토트넘은 또 빠른 출발을 하는 팀이잖아요. 초반 분위기가 좋은 팀이니까 토트넘이 먼저 골을 넣지만 또 뒷심 부족. 바로 지난 7라운드 브라이튼과의 경기를 2대0으로 이겨놓고도 3대2로 패배했던 상황처럼 웨스트햄이 지난 7경기 중에 5경기에서 선제골은 내줬지만 두 번째 골을 넣었던 팀이다. 꼭 골을 넣고 있다. 그래서 득점을 주고받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또 하나, 웨스트햄이 올 시즌에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조금 부진하다는 얘기는 있지만 이번 시즌에 3차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는 1승 2무로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원정 경기였던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는 2대0으로 이겼고 풀럼 원정 1대1 무승부, 브렌트포드 원정 1대1 무승부였거든요. 원정 거리가 멀지 않은 경기들이긴 했지만 특히 런던 더비 원정에서 모두 지지 않았다라는 점은 이번 토트넘 원정도 웨스트햄이 어느 정도는 승점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스탠다드의 전망도 이와 괴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라고 할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휴식기 전 브라이튼과의 경기 당시 패배할 때 결장했지만 곧 복귀할 예정이고 히샬리송과 오도벨에 대한 추가 소식도 기다리고 있다. 즉 손흥민 선수가 온다면 지난 경기 토트넘의 아쉬웠던 모습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내다본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스코카 역시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이 비길 가능성이 있다. 즉 이번 경기 무승부 가능성을 점쳤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매체들은 토트넘이 유리할 것이다. 특히 홈에서 토트넘이 강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더 많습니다. 토크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뛴다고 하더라도 솔란키라는 최전방 공격수를 중심으로 공격 작업을 만들어가는 토트넘이다 보니까 솔란키의 득점 가능성이 높고 또 제러드 보웬이 2차례 이상의 유효슈팅을 만들어내는 또 공격을 이끌고 메디슨도 활발하게 슈팅을 때리는 경기 양상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토트넘이 승리하는데 양팀 모두 득점을 할 것이다. 즉 토트넘이 2대1로 이기거나 3대1로 이기거나 득점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토트넘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바로 2주 전 브라이튼과의 경기 2대0 리드를 2대3 패배로 끝냈던 토트넘의 양상이 웨스트햄이 그래도 브라이튼보다 수비가 조금 더 아쉬운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토트넘이 그래도 웨스트햄을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찌됐거나 브라이튼과의 경기 패배로 인해 포스테코글 감독 체제 토트넘은 시즌 초반에 꽤 부진했잖아요. 개막전 4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다가 그 이후 공식 경기 5연승으로 기세를 올렸지만 이번 브라이튼전 패배로 단숨에 또 9위까지 순위가 떨어졌거든요. 게다가 이번 경기를 패배할 경우에는 웨스트햄이 순위를 뒤집고 토트넘보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최근 양팀의 맞대결에서 또 웨스트햄이 이겼다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이 경기는 굉장히 치열하고 팽팽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트넘이 올 시즌 그래도 홈에서 치른 4경기 중에 3번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전에 또 아쉬웠던 흐름이 원정 경기에 나왔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토트넘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연속 무승을 달리다가 A매치 휴식기 직전에 입스위치에 4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로 인해 분위기가 반등된 상황이죠. 다만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서 얻은 승점이 8점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최근 공식 경기 6경기 중에 1승밖에 없다는 것들은 분명히 불안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런던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웨스트햄이 북런던의 토트넘과는 꽤 팬들 사이에 라이벌의식이 강한 팀이기도 하거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원정 3경기에서 1번밖에 승리하지 못했고 또 최근 6번의 원정 경기에서 3번의 패배를 당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최근 리그 원정 3경기 런던 더비 무패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그 앞까지 지난 시즌까지 확장을 한다면 웨스트햄의 원정 성적이 그리 좋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장 최근 양팀의 맞대결에서 웨스트햄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최근 6번의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웨스트햄이 이긴 게 그 한 경기밖에 없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특히 웨스트햄이 별달리 토트넘 상대로 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통계매체 후스쿼드닷컴 같은 경우는 4-3-3 포메이션으로 토트넘의 선발 명단을 예상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복귀 가능성을 전달하면서도 복귀 전인 만큼 선발 출전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베르너, 솔란키, 존슨의 트리톱을 전망하면서 메디슨, 벤탄쿠르, 쿨루셉스키,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비카리오까지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특히 5연승을 거두던 과정 속에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인 선수들이 선발로 뛰고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정력이 워낙 아쉬웠지만 어린 마이키 무어를 또 선발로 내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마이키 무어 역시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팀 일정을 또 A매치 기간에 소화하고 왔기 때문에 베르너 완전히 푹 쉬었고 또 소속팀의 훈련을 함께했던 베르너가 뛸 것이다. 솔란키는 잉글랜드 또 존스는 웨일스 대표를 다녀왔고 메디슨도 쉬었잖아요. 벤탄쿠르도 쉬었고 클루셉스키가 또 스웨덴 대표팀의 주장을 최근 맡고 대표팀에 다녀왔는데
베르너 메디슨 벤탄쿠르가 가지 않고 남아서 훈련하고 경기를 준비한 선수인 만큼 선발로 뛸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 필크루크 선수의 부상 회복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보다도 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미카엘 안토니오가 하지만 몸 상태를 꽤 많이 회복하고 올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을 차지하고 왼쪽에 쿠두스, 오른쪽에 보웬, 산미들은 파케타, 수책, 에드손 알바레스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로드리게스가 좀 수비적인 커버가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인지 알바레스의 선발을 예상하고 있고, 포백 라인은 에메르송, 킬먼, 토디보, 완비사카, 골문은 아레올라가 지킨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후스쿼드닷컴은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승부 예측했습니다. 5연승을 달리던 토트넘이 2대0으로 앞서던 브라이튼과의 경기까지도 잘했지만 2대3 패배를 당하면서 실망스럽게 인터내셔널 브레이크에 돌입을 했는데, 그 전의 기세 그리고 역전패를 당했던 쓴맛으로 인해 오히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 더 잘 경기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이죠. 웨스트햄은 토트넘과 정반대의 흐름, 4연속 무승을 거두다가 입스위치를 상대로 4대1로 이기면서 좋은 흐름으로 A매치 휴식기를 맞이했는데, 오히려 그런 점에 있어서 말씀드린 그 휴식 기간 동안의 준비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더 잘했을 수 있다라고 전망하면서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예상했고,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지난 시즌 런던 더비 웨스트햄전에 한 번도 못 이겼는데 서력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인터넷 매체 기브미 스포츠 같은 경우도 양팀 모두 득점을 할 것이지만 토트넘이 2대1로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선제골을 넣는 선수는 솔랑키가 유력하다, 그리고 제러드 보엔이 동점골 내지 만회골을 넣을 선수로 유력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솔랑키의 최근 폼이 좋고 보엔 역시 웨스트햄의 해결사로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일단 토트넘의 득점 예상 선수로는 솔랑키가 최전선에 있는데, 그 뒤로 랭크셔나 존슨이 나오고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이 조금은 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 때문에 아마 이 순위가 내려갔지, 만약 선발 출전을 할 수 있다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근데 손흥민 선수가 뛴다고 하더라도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측면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기보다는 최전방에 있는 솔랑키가 골을 넣는 패턴으로 경기를 운영하거나, 아예 또 2선 지역에 있는 클루세스키나 메디슨 혹은 존슨이 또 수비가 몰린 반대편 공간을 활용해서 연속골을 넣고 있잖아요. 특히 존슨이 6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이 골을 넣고 손흥민 선수가 조금 조력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는 푹 쉰 손흥민 선수인 만큼 활기찬 중거리 슈팅이라든지 과감한 슈팅 시도로 충분히 이번 경기 득점포로 가동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골닷컴 같은 경우도 프리뷰를 공개했는데, 마찬가지로 존슨, 솔랑키, 베르너의 3톱을 전망을 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대동소이하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에드손 알바레스냐 기도 로드리게스냐, 이 두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데, 센터백 라인은 토디보, 킬먼이 지금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우선은 이 선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 이번 경기 이긴다면 순위를 상위권으로 10위권 내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열하게 준비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후반전에 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구 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 분석 매체인 팬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을 예상했는데, 다만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완벽하다는 가정하에 한 예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상復帰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면, 정말 몸 상태가 좋다면 굳이 후반전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 조율이 필요할 게 아니라 손흥민 전도의 선수는 바로 선발을 뛸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본 것이죠. 그래서 솔랑키 중앙,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존슨이 선발 출전하고, 미드필드는 쿨루셉스키, 메디슨, 벤탄쿠르로 구성될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좋다면 토트넘이 2대1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몇몇 부상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또 웨스트햄이 최근 토트넘과의 경기 6번 중에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력과 최근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토트넘 유리하다라고 내다본 것인데요. 근데 이게 토트넘 팬들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웨스트햄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웨스트햄 존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 소식을 알리면서 예상 명단에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했고, 그러면서 토트넘이 2대1로 이길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토트넘 원정에서 승점 1점만 가져와도 긍정적인 결과일 거라고 했는데요. 비록 입스위치를 상대로 한 4대1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특히 최근 수비 기록이 좋지 않다라고 지목했습니다. 무려 최근 7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웨스트햄이 11골을 실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결정력도 뛰어나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웨스트햄을 상대로 꼭 골을 넣거나 어시스트를 해왔던 손흥민 선수가 돌아온다라는 점은 여전히 굉장히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고, 특히 토트넘은 최근 득점이 정말 많은 팀이기 때문에, 또 올 시즌 14골이나 넣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그 공격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경계한 겁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전망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이 분명히 브라이튼과의 경기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반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것이고, 무엇보다 손스 리턴,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는 것이 부스팅,
토트넘이 기회를 살리는 결정력을 더 높여줄 것이다. 그 경기력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지목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돌아와서 뛴다면 토트넘 원정을 우리가 이기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냉정하게 짚은 것입니다. 게다가 웨스트햄의 실전 패턴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 위치에서 왼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뒷공간이 많이 열리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첼시와의 경기 0대3으로 패배할 때도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니콜라 잭슨이 산초의 패스를 받아서 왼쪽 사이드를 기반으로 뒤를 확 치고 들어가서 문전 왼쪽 깊이 들어가 혼자 슈팅할 때까지 어떤 저주도 받지 않았거든요. 웨스트햄이 수비라인이 높고 후방 빌드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백들의 배후 커버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면들이 있고 또 좌우 풀백이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면들을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첼시전에 또 잭슨이 두 번째 골을 넣을 때도 중앙지역 카이세도의 스루 패스가 딱 들어갔을 때 3자 움직임으로 뒷공간에서 블라인드 사이드로 파고 들어갔던 잭슨의 침투가 좋았는데 이런 플레이들은 솔랑키도 잘하고 또 손흥민 선수도 잘하거든요. 둘이 교차로 움직이면서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 간다면 올 시즌에 특히 수비에 문제가 많은 웨스트햄이 손흥민 선수에게 실점을 하면서 패배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입스위치를 상대로 4대1로 이길 때도 리암 델랍이 오른발 대각선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장면이 있는데 이 위치에서 이런 슈팅을 시도하는 가장 뛰어난 선수가 손흥민 선수잖아요. 결국 웨스트햄이 올 시즌에 노출했던 실점 패턴들은 손흥민 선수의 득점 패턴과 아우러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 자신의 통산 123호 프리미어리그 득점을 올릴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웨스트햄과의 역대 19번의 경기 출전에서 8승 4무 7패, 8득점 6도움으로 1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하고 있는 6득점 4도움의 10개의 공격 포인트 중에 5득점 3도움 8개를 최근 8경기, 최근 5시즌 동안 기록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총 10시즌 동안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중 최근 5년의 웨스트햄과의 경기 활약도가 높아졌다는 것, 최근 좋아졌다는 것은 이번 경기를 기대할 수 있고 비록 지난 시즌에는 웨스트햄을 상대로 골맛을 보지 못했지만 그 이전 두 차례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 총 3골을 몰아쳤던 또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돌아온다면 또 웨스트햄과의 런던 더비,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선수를 통틀어서도 런던 더비 역사상 8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또 한 번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선수라고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브라이튼과 경기를 마치고 또 이번 웨스트햄과 경기를 앞둔 가운데 호주에서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갖고 있는 방송사죠. 옵투스 스포츠와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은 패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패배를 잊고 다음 도전으로 넘어가고 싶다. 지나치게 그 진 경기를 분석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아픈 마음을 이겨내면서 분석을 잘했다. 우리가 그 전에 5경기를 이기고 있었고 브라이튼과의 전반전까지도 정말 좋았는데 후반전이 좋지 않았다. 패배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패배한 방식이 더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경기 만회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우리 선수들이 그 경기를 끝나고 나서 대표팀에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복귀를 해서 경기를 준비하게 되는데 선수들이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자신의 능력을 폭발시킬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나의 치료법, 그게 나의 지난 아픔을,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될 것이다. 화끈하게 이기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실리적인 접근법을 하진 않을 것이다. 옵투 스포츠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를 나눈 것이 호주 출신으로 골키퍼로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했던 마크 슈워처였는데요. 모두가 저에게 바라는 게 다른 사람들처럼 하는 것일 것이다. 조금 수비도 신경 쓰고 실용적으로, 실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오늘 호주 사람으로서 이 자리까지 온 이유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과감하고 모험적으로 도전적으로 축구를 계속하겠다. 그래서 나만의 독특한 여정을 만들어 왔던 것이다. 남들처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게 아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더 실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물론 이해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 그것을 내가 고집스럽다거나 독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즉 웨스트햄과의 경기도 수비를 신경 쓴다거나 라인을 내린다거나 이기기 위해 승점을 따기 위한 축구를 하기 위한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이기겠다라는 선언을 한 건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명단은 저도 대동소이한데요. 솔랑키 원톱, 오른쪽 존슨, 그리고 공미, 쿠루셉스키, 메디슨과 벤탄쿠르가 조금 내려가서 지원하는 형태인데 왼쪽에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올지 저는 개인적으로 베르너가 먼저 나오면서 후반전 시작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들어와서 몸 상태를 적당히 끌어올리면서 화끈한 슈팅으로 골을 넣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가 운영하고 있는 분석 매체죠. 디 애널리스트는 무려 슈퍼컴퓨터로 1만 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승부 예측을 하고 있는데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무려 60%로 보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19%, 무승부도 19%니까 토트넘의 압승을 전망하고 있는 거고요.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도 토트넘의 승리 평균 배당률이 1.49배, 경기 일정이 다가올수록 토트넘 승리 쪽에 더 많은 베팅이 몰리면서 토트넘 승리의 유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무승부 4.88배, 웨스트햄 승리 5.80배라는 것은 이번 경기 토트넘의 승리가 확실한 정배당이라는 것인데, 과연 정말 이 예상대로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꺾고 또 손흥민 선수도 기분 좋은 부상 복귀전을 치를 수 있을지 10월 19일 토요일 저녁 한준TV의 라이브 방송 입중계와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 유럽 축구,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한국 축구의 모든 이슈들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